어때?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도 엄청 떠오르고 자신감이나 행복감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야. 혼자 잘 못하는데 슬로우 싱킹하고도 다 잘하고 있네. 5달 정도 계속 했습니다, 혼자서. 아, 그래요? 지금은 좀 쉽습니다, 뭔가. 사는 게. 생각하는 게 재밌죠. 예, 재밌고 행복감이 너무 높고 전두연합용 뇌를 발달하니까 자극적인 거, 이렇게 그런 거에 끌리는 게 훨씬 덜 할 거야. 예, 술이랑 유튜브랑 다 끊었습니다. 술도 끊고 게임도 끊고 네.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술은 거의 매일 먹었는데 3달 넘었고 살도 빠져서 몸무게도 지금 한 10kg 정도 빠졌고 먹는 것도 조절하게 되고 몰입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몰입하는 게 재밌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 몰입도를 주말 되기 전에 조금씩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딱 올라가니까 정점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낮에는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헬스 PT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고 또 대학원 과정까지 하는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6월 11일 날 이제 몰입 코칭을 신청해 왔는데 먼저 이분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저한테 몰입 코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이 몰입 책을 읽고 이제 몰입 실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칭을 받기 전에 책을 읽고 이제 이분이 5개월을 실천을 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좋아서 이제 그 체험 사례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소개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분이 6월 11일 날 이제 몰입 코칭 신청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밤에는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생 시절에 대학원을 졸업하면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들어서 대학원 진학하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7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6시나 7시에 PT샵에 출근을 해서 9시에서 10시까지 트레이너로 근무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해지고 그러다 보니 회원 관리가 소홀해져서 회원 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신규 상담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어려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줄어들고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관련 정보도 쌓고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병원 근무, PT샵에서 매출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때 느꼈던 자신감이나 삶에 대한 행복,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유튜브에 관련 내용이나 책들을 찾아봤는데 그때 찾은 게 교수님의 몰입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아침에 운동할 때는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운동을 하면서 항상 듣고 교수님 몰입책은 어딜 가나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몰입을 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수입도 많이 늘고 그것보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금 제 수준에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몰입하는 과정에도 잠도 못 자서 일주일 불면증 상태로 지내보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몰입도를 낮추려고 PC방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해서 몰입도도 낮추고 대학원에서는 담당 교수님 아래 8명 정도 졸업과정을 밟고 있는데 유일하게 혼자서 논문 작성에서 투고하고 4학기 차 원래 졸업을 제 시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5명 중 1명 정도만 졸업하고 나머지는 수료라고 합니다. 다 몰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PT샵을 빌려서 제가 회원을 유치해서 수업을 하고 낮에 물리치료사로서의 근무는 의도적으로 담당 환자 수는 많이 줄이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 글쓰기 쪽으로 공부 중이고 SNS로 마케팅 시작해 올해 개인 사업으로 PT샵을 오픈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현재 제 수준에서의 목표는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하고 서울대학원에 입학해서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현재 28살인데 30살까지 사업을 일으키고 서울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아직 고생을 많이 하시는
하시는데 재정적으로 성공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마련되면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더 어렵고 문제가 많이 주어지는 환경에 저를 두고 싶습니다.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분야 서울대학원 진학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몰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더 수준 높은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코칭받고 싶어 몰입 코칭을 신청합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몰입을 해서 이제 자신감이 얻은 거예요. 여러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줄었던 회원도 이제 다시 늘어나고 또 대학원 논문도 이제 몰입해서 잘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꿈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의 IT 분야 대학원을 또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먼저 마케팅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그 헬스 센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센터를 자기가 SNS 마케팅으로 공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출을 다 증가시키는 거를 자기가 하고 이제 그거를 하면 자기가 이제 SNS 마케팅 전문가가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열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센터를 열어서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수입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만 해서 서울대학교 IT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먼저 이분하고 이제 통화한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내는 편이에요. 아이디어는 생각은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시간은 하루에 한 몇 시간이나 가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 있는 날에는 1시간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공휴일에는 좀 깊게 합니다. 자기 전에 진짜 한 3시간씩 4시간씩은 쉬는 날에는 생각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 생각했고 공휴일에는 서너 시간 생각이야, 그죠? 네. 이거를 몰입책 읽고부터 이런 걸 실천한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실천했던 거야? 몰입책 읽고 나서부터 여기 명상의자도 하나 샀거든요. 이거 명상의자인데 맨날 여기 기대가지고. 명상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의자를? 명상의자는 아닌데 디클라이너라고. 디클라이너? 네, 교수님이 목이 기대서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앉아서 해야 된다 해서 밤에 네. 자기 전에 3-4시간씩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 자세 좋아요, 지금. 네. 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리클라이너라고 그러는데 이게 목을 기댈 수 있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런 의자더라고요. 그 자세가 딱 맞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대로 슬로우 싱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5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그래서 5개월 이제 실천을 하고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어때? 그렇게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저는 하고 나서는 진짜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좋은 아이디어도 엄청 떠오르고, 네. 자신감이나 행복감이나 그런 게 맞아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잘 못하는데, 지금 그거 슬로우 싱킹하고도 다 잘하고 있네. 한 네. 6달 정도 계속 했습니다, 혼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졸리면 그냥 손잡 자고, 또 이제 깨서 또 하고. 네. 네네. 근데 너무 깊게 집중하면은 수면을 아예 망가져서 3-4일 동안 잠을 제대로 막 못 자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PC방 가서 게임하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고, 유산소 운동 30분. 네. 그 다음에 비타민 B, C, D, 오메가3. 그거 복용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유튜브로 찍은 교수님 영상을 네네. 아침에 운동할 때 1시간씩 봅니다. 아, 네. 그래요. 몰입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네. 이미 거의 강한 몰입 직전까지는 스스로는 갔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책의 내용이라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 코칭을 받아서가 아니라 책을 읽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누구나 그러니까 저 책을 읽고 편안하게 이분이 이제 그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1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서너 시간 이렇게 깊게 그렇게 이제 5개월을 보내면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왔고 즐겁고 행복감을 이제 느꼈다 그런 거잖아요. 즐겁고 행복감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그걸 실천하고 자기가 매일 술을 먹었는데 술도 끊고 유튜브 게임을 다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예. 몰입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약한 몰입만 해도 아이디어 많이 나올 거예요. 약한 몰입.
지금은 예, 좀 쉽습니다, 뭔가. 사는 게. 예. 생각하는 게 재밌죠. 예, 재밌고 행복감이 너무 높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전두연합용 뇌를 발달하니까 자극적인 거, 이렇게 그런 거에 끌리는 게 훨씬 덜 할 거야. 예, 술이랑 유튜브랑 다 끊었습니다. 술도 끊고 게임도 끊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술은 거의 매일 먹었는데 3달 넘었고 뭐 살도 빠져서 몸무게도 지금 한 10kg 정도 빠졌고 먹는 것도 조절하게 되고 그게 다 몰입을 하고 나서부터 몰입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몰입하는 게 재밌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네. 딱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몰입도를 주말 되기 전에 조금씩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딱 올라가니까 정점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렇게 몰입을 해서 유튜브 술을 매일 3개월 전부터까지는 뭐 매일매일 마셨다는데 술도 끊고 유튜브도 끊고 게임도 이제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를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몰입하고 저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 외 뇌과학적인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파민 회로가 이제 4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중에 2개가 하나는 중변형계 도파민 경로, 영어로는 메저 림빅 도파민 패스웨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중피질계, 그러니까 메저 코르티칼 도파민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2개의 이제 도파민이 이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련이 되는데 이 몰입과도 관련이 돼요. 먼저 중변형계 도파민 경로라는 거는 출발은 이제 VTA, 그러니까 Ventral Tegment Area라고 해서 복축 피계 영역, 그 복축 피계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 도파민 뉴런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도파민성 축삭을 통해 변형계, 그 림빅 시스템이죠. 변형계 구조물로 투사돼서 변형계 어디로 가냐면 측자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편도체, 해마 뭐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주로 측자에게 도달하여 보상과 쾌감, 관련 기능 조절. 이제 중변형계 도파민 경로예요. 여기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면 기능은 뭐냐면 즉각적 보상과 쾌감에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즉각적 보상, 그러니까 게임이나 자극적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에요. 즉각적 보상, 음식, 게임, 도박, 마약 등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이제 중독과 관련이 깊어요. 요 도파민 회로가. 예시는 스마트폰 알림, 게임에서의 보상, SNS 좋아요 등 이게 다 자극적인 것들이죠. 이 경로를 자극해서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강한 쾌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중변형계 도파민 경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발달이 되면은 대체로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도파민은 우리한테 안 좋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중피질계 도파민 경로가 있어요. 메조코티칼 도파민 패스웨이, 그러니까 중피질계. 이거는 역시 똑같아요. VTA, 복축 피계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전전두엽 피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성 축삭이 VTA에서 전전두엽 피질로 투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종착점이 프리프론털 콜텍스, 전두엽에서도 좀 앞쪽이죠. 전전두엽 피질에 도달해서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조정해요. 인지 기능. 그래서 요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계획을 짜고 의사 결정을 하고 집중을 만들고 이게 집중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그러니까 여기가 발달이 안 돼 있으면 집중력이 약한 거죠.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쾌감을 억제하고 감정의 뇌를 억제하고 또 슬픔 이런 것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안 걸리고 집중력이 강하니까 ADHD하고도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약화가 돼 있으면은 집중을 못 하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제하고 뭐 모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그릿이라든가 만족 지연 능력이라든가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중피질계 도파민 경로가 발달되면 이 전전두엽의 도파민이 발달되면 이제 성공에 필요한 것들이 다 발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적인 쾌감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추구나 인지적 보상에 관여를 해요. 근데 여기 경로의 기능이 저하될 때, 약화될 때,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이걸 발달시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안 쓸 그런 이 경로의 기능이 저하된, 그러니까 ADHD나 우울증, 무기력한 사람들을
fMRI 같은 걸 찍으면 이쪽에서 여기에 기능이 저하가 돼 있더라라는 거죠. 이쪽에 도파민 시스템이 문제가 돼 있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피절개 도파민 경로가 이제 활성화될 때는 뭐냐면 공부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거나 즉각적인 쾌감이 아니라 지연된 보상인 거죠. 문제 해결로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도파민이에요. 이쪽 그 중피절개 패스웨이의 도파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산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도파민 시스템을 발달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교육이 몰입학습법은 이 중피절개 도파민 경로를 이제 발달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하는 거 외에도 더 많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게 발달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즐거움을 걷는데 이 즐거움을 이제 경험을 하면은 게임이나 뭐 다른 즐거움, 뭐 술을 마시거나 다른 즐거움보다 그런 시시하게 이제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게임 중독에서 바뀌고 하는 거예요. 이 회로를 발달시키면 예를 들어서 몰입의 즐거움에 소개된 그 제트 엔진과 뇌파 측정기를 발명한 프랭크 위틀이 하는 얘기입니다. 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좋다. 고장난 식기세척기건 말을 안 듣는 자동차건 신경 구조건 간의 말이다. 지금은 머리카락 세포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진진하다. 나는 문제의 유형을 따지지 않는다.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재미난 일이 또 있을까? 인생에서 이처럼 흥미진진한 일이 또 있을까? 지금 저분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발명하는 게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인 거예요. 지금 메조코티칼, 그러니까 중피질계 도파민 경로에 도파민 시스템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저 회로를 어릴 때부터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몰입학습법은 바로 저 회로를 발달시키자는 거예요. 이미 외국에서는 이제 벌써 이제 이 뇌과학을 이용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의 마르텐 코르테 박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전두엽이 춤추면 성적이 오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자는 건데, 이 책에서 이제 몰입을 소개를 합니다. 이건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의 몰입 다이어그램인데, 세로치기 챌린지고 가로치기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가 높고 스킬이 높을 때 이제 우리가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상태를 이제 몰입이라고 부르는데, 신경 생물학적으로 볼 때 몰입 상태는 도파민이라는 전달 물질이 최대로 분비되는 상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은 측자액의 도파민이 아니고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인 거예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지연된 보상. 그러니까 내가 끙끙대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희열, 이제 이런 도파민인 거예요. 지연된 보상. 우리가 끙끙대고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느끼는 희열, 지연된 보상. 이제 이런 도파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발달을 시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는 이 전두연합령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태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태화시키고 있는 게 강한 자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들, 일반인을 이제 뇌 촬영을 해보면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뇌 영상을 찍어보면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전두연합령 부분이 파래요. 파랗다는 얘기는 안 쓴다는 얘기야. 비활성화가 돼 있는 거야. 안 쓰니까 이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일반인은 여기에 빨갛죠. 빨간 거는 활성화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은 스마트폰을 안 쓰면 그래도 조금 생각이라도 하고 독서도 하고 뭐 이런 전두연합령을 쓰는 활동으로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강한 자극에 노출이 돼 있으면은 편도체가 그러니까 감정의 뇌가 우세한 거죠. 그래서 전두연합령을 안 씁니다. 안 쓰니까 태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연합령이 기능이 태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메조코티컬 기능이 저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전두연합령이 태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 쓰기 때문에. 우리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시켜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태화를 시켜요.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가 돼요.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이 어렵고 과제 전환 능력도 감소하고 자기 조절이 약화가 돼요. 감정 조절이 어렵고 화를 낸다거나 감정 조절을 못해. 충동 통제도 못하죠. 그 다음에 집행 기능, 이게 이제 전두연합령이 집행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못해. 계획 수립도 어려운데 또 계획을 세워도 실천을 못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고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를 또 만드는데 전두연합령에서 그 동기부여가 안 만들어지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지고 보상 민감성이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보면은 측자에게 도파민 회로는 발달이 되지만 전두연합령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가 전두연합령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약화가 돼서 집중력 저하, 집행기능 장애, 감정 조절이 없고 충동을 통제를 못하고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어릴 때부터 전두연합령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낮에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밤에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하면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그분 사례인데, 이분은 이제 몰입 코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몰입 코칭의 내용이 아니라 이분이 신청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사례가 특별한 거는 저한테 코칭을 받지 않고도 책을 읽고 스스로가 한 겁니다. 스스로가 5개월 동안 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매일 마시던 술도 끊고 자기가 유튜브, 게임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끊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뇌과학적인 원리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몰입 체험이 있는 분은 그 내용을 info@몰입.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유튜브 혹은 몰입클럽에 소개를 하고요. 여기에 선정된 분은 이제 몰입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몰입클럽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간 줌으로 진행이 되고 몰입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무리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남들의 몰입 사례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고 몰입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